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필라테스 수업을 받으러 가는 날인데요.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찍고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요거는요, 제가 아침에 마시는 섬유질인데요. 그, 오늘은 아침에 마시지를 못해서 바빠가지고요. 네. 지금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바나나를 하나 먹었더니 혈당이 한 141? 뭐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달달한 과일은 혈당을 좀 많이 높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 HPV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원주에 출장을 가는데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좀 모여 계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검사센터에서 하는 HPV 검사를 좀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HPV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죠. HPV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한 99%가 이 HPV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 자궁암 검사 팝스미어라고 하는 걸 먼저 해서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은 이어서 이제 HPV라고 해서 인 발음이 어렵네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는데 외국에선 주로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DNA를 바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 E6, E7 메신저 RNA를 검사하는 게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캡처 2라는 게 있고 케어 HPV, 코바스, 서비스타, 앱티마, BD, 뭐 엑스퍼트, 뭐 해서 이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캡처 2라는 거는 13가지 HR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을 한꺼번에 이제 검사해서 있다 없다만 알려주는 거고요. GP5 플러스 바이오 GP6 플러스 PCR EIA라는 거는 14개의 하이 리스크와 23개의 로우 리스크를 각각의 타입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인데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고 연구용으로 주로 쓰인다 그러고요. 서비스타는 14개의 하이 리스크를 바로 디텍트만 해주는,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알려주는 거죠. 코바스하고 아보트는 12개의 하이 리스크는 그대로 디텍트를 해주고 대신에 16번, 18번은 따로 있다 없다를 타이핑을 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4개 정도가 굉장히 위험한 그 하이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HPV 바이러스 중에 L1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그 타이핑을 하거나 디텍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 밑에 있는 BD하고 엑스퍼트는 HPV 바이러스의 L1 리전이 아니라 E6, E7, E6, E7의 DNA를 분석하는 겁니다. 방법은 비슷한데 이 BD에서 나오는 거는 그 6개의 그 하이 리스크는 타이핑, 그러니까 몇 번 몇 번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14개는 있다 없다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요. 엑스퍼트는 14개의 하이 리스크를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DNA를 검사를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 HPV가 있다고만 해서 다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암으로 진행되는 데는 이 E6하고 E7이란 거에 메신저 RNA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E6, E7의 메신저 RNA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고위험군으로 고위험군이 그 그러니까 자궁암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아봐 준다 그러는데 13개의 하이 리스크하고 로 리스크 중에 66번 이게 그거에 E6, E7이 있는지를 그 보여주는 그런 게 앱티마라고 하고요. 온코 E6라는 거는 E6 온코진이 그 단백질을 이제 찾아주는 거라고 해서 이거는 스티르비라고 우리 그 예전에 코로나 검사하던 것 같이 이렇게 거기다가 그 시료를 넣으면은 이렇게 줄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어떤 그 복잡한 검사가 아니라 이렇게 스트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소변 검사할 때 찍어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뭐
준비를 했지만 상당히 검사가 다양하고 복잡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로 그 FDA 허가를 받아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DNA를 바로 보는 게 하이브리드 캡처 방식이고, 이거를 PCR을 이용해서 증폭해서 보는 것들, 그다음에 GPV 16, 18은 따로 타이핑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RNA는 E6, E7을 증폭해가지고 보는 방법이 앱티마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립 테스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검사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세포진 검사에 비해서는 그 센시티비티가 상당히 높죠. 스페시피시티도 높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스크리닝용으로도 HPV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스크리닝용으로는 세포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와야만 그 HPV를 테스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요번에 이제 출장 가면서 처음 알게 돼 가지고요,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HPV 검사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알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저 음료 좀 마시고요. 제가 이 파이버만 먹으면은 상당히 좀 맛이 없어서 매일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밤꿀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서 먹거든요. 그 밤꿀이 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꿀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밤꽃이 이렇게 개화 시기가 좀 땡겨지면서 그 밤꿀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아카시아하고 비슷한 데 같이 피다 보니까 그 벌들한테는 뭐 밤꿀이나 밤꽃이나 뭐 아카시아 꽃이나 다 꿀이니까요. 이렇게 좀 섞여서 나와서 예전 같은 그런 효능은 없다 그러는데, 아무튼 밤꿀을 먹고 나서 상당히 그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출장 다녀와서 내일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